이 영상은 무인 멀티콥터 학과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출문제를 쉽고 간단하게 풀어보는 영상입니다. 심도 있는 내용을 배우시려는 분들께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무인 멀티콥터 운영에 관련해 기초 비행 이론 설명을 먼저 하고 기출문제를 몇 가지 풀어보겠습니다. 멀티콥터 비행 원리는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풀이보다는 이론 위주의 영상으로 만들었고요. 이 영상을 이해하시면 관련 문제는 100%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멀티콥터 프롭의 개수에 따른 명칭입니다. 멀티콥터들은 프롭의 개수에 따라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3개 트라이콥터, 4개 쿼드콥터, 6개 헥사콥터, 8개 옥타콥터 등이 있고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멀티콥터의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프롭이 2개인 바이콥터, 5개인 펜타콥터, 12개인 도데카콥터 등도 있으나 시험에는 보통 위 4개 중 하나를 많이 물어봅니다. 다음은 멀티콥터의 비행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멀티콥터는 회전하는 프롭에서 발생한 양력으로 비행이 가능합니다. 멀티콥터의 프롭은 일반적으로 2개, 4개, 6개, 8개, 짝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작용 반작용에 의한 토크 효과를 상쇄하기 위함입니다. 토크 효과란 회전하는 날개를 가진 기체의 몸체가 회전하는 날개의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멀티콥터는 어떻게 토크 효과를 상쇄시키는지 그림을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1번, 3번 프롭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합니다. CCW란 카운터 클락 와이즈의 약자입니다. 2번, 4번 프롭은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합니다. CW란 클락 와이즈의 약자입니다. 1번, 3번 프롭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 멀티콥터 몸체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려는 힘이 생기는데 2번, 4번 프롭이 같은 크기의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서 토크 효과를 상쇄시켜 멀티콥터가 온전히 비행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멀티콥터의 비행 원리는 다 이해를 하신 겁니다. 만약 어려우시면 다시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제 멀티콥터의 전진, 후진, 좌우 이동, 상승, 하강하는 원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전진입니다. 멀티콥터의 전방에 있는 1번, 2번 프롭이 저속으로 회전을 하고 멀티콥터의 후방에 있는 3번, 4번 프롭이 고속으로 회전을 하면 전방의 1번, 2번 프롭은 양력이 적게 발생하고 후방의 3번, 4번 프롭은 양력이 많이 발생해서 앞으로 기울어지게 되고 멀티콥터는 전진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후진을 보겠습니다. 전방 1번, 2번 프롭이 고속으로 회전을 하고 후방 3번, 4번 프롭이 저속으로 회전을 하게 되면 멀티콥터가 후방으로 기울어지고 후진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좌우 측면 이동입니다. 측면 이동 또한 원리는 같습니다. 좌측 2번, 3번 프롭이 저속으로 회전을 하고 우측 1번, 4번 프롭이 고속으로 회전을 하면 멀티콥터가 좌측으로 기울어지고 좌측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우측은 그 반대겠죠. 좌측 2번, 3번 프롭이 고속으로 회전을 하고 우측 1번, 4번 프롭이 저속으로 회전을 하면 멀티콥터가 우측으로 기울어지며 우측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좌회전입니다. 보통 좌러더라고도 하고요. 좌러더, 우러더는 작용, 반작용 법칙을 이해하셨다면 쉽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2번, 4번 프롭이 고속으로 회전을 하고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1번, 3번 프롭이 저속으로 회전을 하게 되면 기체는 2번, 4번 회전 방향의 반대인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좌회전을 하게 되는 거죠. 우회전은 그 반대입니다. 1번, 3번 시계 방향의 프롭이 고속으로 회전을 하고 2번, 4번 시계 방향의 프롭이 저속으로 회전을 하게 되면 기체는 시계 방향, 즉 우측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상승과 하강입니다. 상승은 4개의 프롭 모두 고속으로 회전을 하면 양력이 많이 발생해서 상승을 하게 됩니다. 하강은 4개의 프롭 모두 저속으로 회전을 하면 양력이 적게 발생하고 기체는 하강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멀티콥터의 비행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혹시 이해가 안 되신다면 다시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멀티콥터 조종기 조작 방법을 보겠습니다. 무인 비행장치의 조종기 모드는 4가지가 있습니다. 모드 1, 모드 2, 모드 3, 모드 4로 구분되고 차이는 모드에 따라서 좌측 우측 키의 역할이 다 다릅니다. 멀티콥터는 일반적으로 모드 2를 사용하고 있고 모드 1과 모드 2의 차이는 스로틀 키와 엘리베이터 키가 서로 반대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조작 방법 설명은 일반적인 모드 2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멀티콥터를 전진, 후진시키는 키를 엘리베이터 키라고 부릅니다. 멀티콥터를 좌측, 우측 이동시키는 키를 에일러론이라고 부르고요. 멀티콥터를 상승, 하강시키는 키를 스로틀, 멀티콥터의 좌회전, 우회전을 하는 키를 러더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멀티콥터의 비행 원리 기초와 조작 방법을 보셨는데요. 이 영상을 이해하셨다면 관련 기출문제는 무조건 100점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기출문제 풀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중 프롭이 4개인 멀티콥터의 명칭은 1. 옥토콥터 2. 헥사콥터 3. 트라이콥터 4. 쿼드콥터. 네, 정답은 4. 쿼드콥터입니다. 트라이콥터는 3개, 쿼드콥터는 4개, 헥사콥터 6개, 옥토콥터 8개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중 프롭이 8개인 멀티콥터의 명칭은 1. 쿼드콥터 2. 헥사콥터 3. 옥토콥터 4. 도데카콥터. 네, 정답은 3번 옥토콥터죠. 네, 이런 문제는 맞추라고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무조건 맞추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멀티콥터를 하강시키는 키는 어느 것인가? 1. 에일러론 2. 스로틀 3. 엘리베이터 4. 러더. 네, 정답은 2. 스로틀입니다. 전진 후진은 엘리베이터, 좌우 이동은 에일러론, 상승 및 하강은 스로틀, 좌선의 우선에는 러더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멀티콥터를 좌우 이동을 시키는 키는 어느 것인가? 1. 스로틀 2. 엘리베이터 3. 에일러론 4. 러더. 네, 정답은 3. 에일러론이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멀티콥터를 우러더 서는 시 프롭의 회전 방향으로 맞는 것은 1. 좌회전 모터의 속도가 우회전 모터의 속도보다 빠르다. 2. 우회전 모터의 회전 속도가 좌회전 모터의 회전 속도보다 빠르다. 3. 좌측 두 개 프롭의 회전 속도가 빨라진다. 4. 우측 두 개 모터의 회전 속도가 빨라진다. 네, 정답은 1. 좌회전 모터의 회전 속도가 우회전 모터의 속도보다 빠르다입니다. 멀티콥터가 우러더 선회를 한다는 것은 좌회전 모터의 회전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그 반작용으로 인해서 기체가 우회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이번 영상은 멀티콥터 기초 비행 원리에 이어 무인기 운용에 관련된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영상입니다. 먼저 기출문제를 풀어보기 전에 멀티콥터의 구성에 대해서 그림의 멀티콥터 MG-1S를 예로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프로펠러를 회전시키는 BLDC 모터, BLDC 모터를 제어하는 ESC 변속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이트 컨트롤러라고 하는 FC, 자이로 가속도 센서, 지저귀 센서, GPS 센서, 기압 센서, RC 수신기 등이 있습니다. 또 배터리, 초음파 센서, 라이더 센서, 임무에 따라 카메라, 방제용 장비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초음파 센서나 라이더 센서 등은 필수 구성품은 아니고 필요에 따라 장착해야 하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들 구성품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FC입니다. 플라이트 컨트롤러라고도 부르며 드론의 두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조종기 및 각종 센서에서 보내는 신호, 그리고 정보를 전달받아서 드론이 비행할 수 있도록 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FC가 있으며 기능이 뛰어날수록 가격도 비싸집니다. 다음은 자이로 센서입니다. 자이로 가속도 센서는 멀티콥터의 자세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비행 3축의 회전각과 기울기 등을 측정해서 멀티콥터가 항상 수평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시험에 멀티콥터의 자세가 나오면 답은 거의 자이로 센서입니다. 다음은 지저귀 센서입니다. 지저귀 센서는 나침반의 역할을 해서 지구의 자북을 감지하고 멀티콥터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감지하는 센서입니다. 문제의 멀티콥터의 방향이라고 나오면 지저귀 센서가 거의 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엔 GPS 센서를 보겠습니다. GPS 센서는 인공위성에서 보내는 신호를 활용해서 현재 드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센서입니다. 문제의 멀티콥터의 위치가 나오면 이 답은 거의 GPS입니다. 기압 센서는 공기의 압력을 측정하는 센서입니다. 지표면에 가까울수록 기압은 높고 고도가 상승할수록 기압은 낮아집니다. 이 기압 센서는 내부의 빈 공함을 활용해서 고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RC 수신기는 조종기와 연결돼서 조종 신호를 받아 멀티콥터를 조종할 수 있게 해줍니다. 보통 멀티콥터의 내부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프로펠러는 임무에 따라 다양한 프롭스와 크기로 사용을 합니다. 보통 산업용은 2엽의 프롭이 길고 레이싱 드론 등은 프롭이 짧고 3엽이나 4엽을 사용합니다. 재질은 플라스틱이나 나무, 카본 등으로 제작을 합니다. 배터리, BLDC 모터, ESC 변속기 등은 내용이 많아서 다음 영상에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문제풀이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고도를 제어하는 장치는 어느 것인가? 1. 지자계, 2. 가속도, 3. 자이로, 4. 기압계. 정답은 4.
기압계입니다. 기압계는 대기 압력을 측정해서 드론의 고도를 지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 중 멀티콥터의 기울어진 각도를 계산하는 장치는 어느 것인가? 1. 자이로 센서, 2. 기압 센서, 3. GPS, 4. 지자계. 네, 정답은 1번 자이로 센서입니다. 자이로 센서란 드론의 중심을 잡아주는 센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음 중 멀티콥터의 방향을 통제하는 센서는 1. GPS 센서, 2. 기압계, 3. 자이로, 4. 지자계. 정답은 4번 지자계입니다. 지자계란 나침반 역할을 하고 드론의 방향을 나타내는 센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멀티콥터의 위치를 확인하는 시스템은 1. 기압 센서, 2. 자이로 센서, 3. 지자기 센서, 4. GPS. 정답은 4. GPS입니다. GPS는 위성 신호를 수신해서 드론의 위치를 나타내는 센서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프롭에서 피치란 무엇인가? 1. 프롭이 유회전할 때 전진하는 거리. 2. 프롭의 회전 속도. 3. 프롭의 직경. 4. 프롭의 각. 네, 정답은 1번 프롭이 1회전할 때 전진하는 거리입니다. 이 문제는 역학에도 나왔던 문제인데요. 멀티콥터 운용 부분에도 복습 개념으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멀티콥터의 비행 모드 중 틀린 것은 1. 수동 모드, 2. 자세 제어 모드, 3. 고도 제한 모드, 4. GPS 모드. 정답은 3. 고도 제한 모드입니다. 자, 수동 모드란 멀티콥터의 고도, 자세, 위치를 전부 조종을 통해서 맞춰줘야 하는 모드고요. 매뉴얼 모드라고도 합니다. 자세 제어 모드란 멀티콥터의 자세, 고도를 잡아주지만 위치는 수동으로 잡아줘야 합니다. GPS 모드는 고도, 자세, 위치를 다 자동으로 잡아주는 모드입니다. 자, 모드 중 틀린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 고도 제한 모드가 되겠습니다. 멀티콥터의 무게중심은 어느 곳에 위치하는가? 1. 후방 모터의 뒤, 2. 전방 모터의 뒤, 3. 랜딩 기어 뒤, 4. 기체 중심. 네, 정답은 4번 기체 중심입니다. 모든 멀티콥터들의 무게중심은 기체의 메인 프레임 중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멀티콥터의 제어 장치가 아닌 것은 어느 것인가? 1. GPS, 2. FC, 3. 자이로, 4. 프롭. 네, 정답은 4번 프롭이죠. 자, GPS, FC, 자이로 모두 제어 장치, 센서라고 할 수 있는데 프롭 같은 경우는 제어 장치가 아니죠. 그래서 틀린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멀티콥터가 이륙할 때 필요하지 않는 구성품은 1. GPS, 2. ESC, 3. 모터, 4. 배터리. 네, 정답은 1. GPS죠. 자, 문항은 멀티콥터가 이륙할 때 필요하지 않는 구성품이라고 했습니다. 자, 배터리는 모터를 구동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거고, 모터 역시 프롭을 회전시키니까 필요하죠. BLDC 모터를 쓴다면 ESC 역시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에 반해 GPS는
위치를 잡아주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륙할 때 필요하지 않은 구성품은 1. GPS가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멀티콥터의 주요 구성품이 아닌 것은 1. 모터 2. ESC 3. 클러치 4. 프롭. 정답은 3. 클러치입니다. 멀티콥터는 기본적으로 모터로 구동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클러치가 아닌 것의 정답입니다. 클러치는 엔진을 사용하는 무인기에 들어가는 부품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멀티콥터의 동력 장치로 올바른 것은 1. 터빈 엔진 2. 로터리 엔진 3. 가솔린 엔진 4. 전기 모터. 정답은 4. 전기 모터입니다. 멀티콥터의 동력 장치는 기본적으로 전기 모터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조종기를 장기간 미사용 시 보관 방법으로 잘못된 것은 1. 보관 온도는 상관없음 2. 전용 케이스에 넣어서 보관 3. 서늘한 곳에 보관 4. 배터리를 분리해서 보관. 네, 정답은 1. 보관 온도는 상관없음이 잘못됐습니다. 보기 2번, 3번, 4번은 누가 봐도 맞는 얘기죠. 이런 문제는 맞추라고 나오는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비행 전 점검 사항이 아닌 것은 1. 조종기 외부 점검 2. 보조 조종기 점검 3. 배터리 충전 상태 확인 4. 기체 각 부분의 점검. 정답은 2. 보조 조종기 점검입니다. 보기 1번, 3번, 4번은 기본적으로 비행 전 점검 사항이 되겠고요. 보조 조종기 점검 항목은 아닌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비행 전 점검 사항이 아닌 것은 1. 배터리 점검 2. 스로틀을 상승하여 시험 비행 3. 모터 점검 4. 조종기 배터리 점검. 정답은 2. 스로틀을 상승하여 시험 비행. 자, 비행 전 점검이기 때문에 당연히 스로틀을 상승해서 시험 비행하는 게 답이 아니겠죠? 다음 문제입니다. 비행 후 점검 사항이 아닌 것은 1. 조종기의 배터리 잔량을 확인하고 충전한다. 2. 남아있는 배터리를 모두 비행하여 소모한다. 3. 날개 부분의 볼트 조임 상태를 점검한다. 4. 각 기체 부분의 결합 상태, 파손을 점검한다. 정답은 2. 남아있는 배터리를 모두 비행하여 소모한다입니다. 드론의 기본 배터리는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사용하는데요. 남아있는 배터리를 모두 비행을 해서 소모를 하면 배터리가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아닌 것이기 때문에 2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비행 후 점검 사항이 아닌 것은 1. 열이 식을 때까지 해당 부위는 점검하지 않는다. 2. 조종기를 오프한다. 3. 수신기를 오프한다. 4. 기체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킨다. 정답은 3. 수신기를 오프한다. 네, 답이 3번은 이유는 수신기는 기본적으로 멀티콥터 내부나 외부에 같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따로 켜고 끄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조종기 관리법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1. 조종기는 상온에서 보관한다. 2. 장기 보관 시 배터리를 분리한다. 3. 조종기 점검은 비행 전 실시한다. 4. 조종기는 하루 한 번 점검한다. 정답은 4. 조종기는 하루 한 번 점검한다.
자, 상온에 당연히 보관해야 되겠고 장기 보관 시 배터리를 분리해주면 좋습니다. 조종기 점검은 비행 전에 반드시 실시를 해야 되는데 조종기는 하루 한 번, 비행이 없는데 굳이 점검을 매일 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멀티콥터의 풀업 이상 시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1. 배터리에 열이 발생한다. 2. 기체에 진동이 생긴다. 3. 모터의 속도가 감소한다. 4. 풀업에 진동이 느껴진다. 정답은 4. 풀업에 진동이 느껴진다입니다. 보통 풀업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가장 먼저 느껴지는 증상은 풀업에 진동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멀티콥터 착륙 지점으로 틀린 것은 1. 장애물이 없고 평평한 지역. 2. 평평한 지역이며 경사가 진 곳. 3. 평평한 해안 지역. 4. 평평한 개활지. 정답은 2. 평평한 지역이며 경사가 진 곳. 자, 멀티콥터의 착륙 지점은 항상 평평한 지역이어야 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멀티콥터가 비행 가능한 지역은 어느 곳인가? 1. 전선 및 장애물 지역. 2. 전파 소신으로 혼선이 많은 지역. 3. 인파 및 차량 상공. 4. 장애물이 없고 안전한 지역. 정답은 4번. 장애물이 없고 안전한 지역이겠죠. 다음 문제입니다. 멀티콥터가 비행 중 기체 이상으로 조작 불능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1. 기체를 끝까지 조작해 본다. 2. 리턴 투 홈 버튼을 계속 누른다. 3. 소리를 질러 주변에 알린다. 4. 기체 착륙을 위해 주변을 살핀다. 정답은 3. 소리를 질러 주변에 알린다입니다. 자, 내가 멀티콥터를 조종하다가 갑자기 이상이 생겨서 조작이 불가하게 되면 일단은 주변에 알리는 게 최우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비행 중 멀티콥터의 진동이 느껴질 때의 행동 요령은 1. 진동이 없어질 때까지 정지 비행을 한다. 2. 착륙 후 기체를 점검한다. 3. 착륙 후 풀업만 점검한다. 4. 비행 상태로 기체와 조종기를 점검한다. 정답은 2. 착륙 후 기체를 점검한다입니다. 기본적으로 비행 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신속하게 착륙을 한 다음에 기체의 모든 부분을 점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멀티콥터의 송수신 테스트 방법으로 올바른 것은 1. 기체 가까이에서 실시한다. 2. 호버링 상태에서 실시한다. 3. 멀리 떨어진 곳에서 실시한다. 4. 3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실시한다. 정답은 4. 3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실시한다가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멀티콥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다. 2. 호버링이 불가능하다. 3. 주로 평지에서 운용한다. 4. 비교적 장거리에 활용한다. 정답은 1.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다입니다. 자, 멀티콥터나 회전익 항공기들은 기본적으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고 정지 비행, 호버링이 가능하죠. 그리고 비교적 단거리에서 활용 빈도가 높습니다. 정답은 1번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다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멀티콥터의 구성품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비행 전 배터리는 완충 상태로 사용한다.
2. 산업용 드론은 모터를 BLDC 모터를 사용한다. 3. 프롭은 양력 발생과 무게를 위해 금속 재질로 제작한다. 4. GPS는 멀티콥터의 위치를 파악하게 해준다. 정답은 3번. 프롭은 양력 발생과 무게를 위해 금속 재질로 제작한다가 오답입니다. 자, 프롭은 양력 발생과 무게를 생각해서 플라스틱 또는 카본 또는 나무 등으로 제작을 하는 게 기본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무인 멀티콥터의 비행이 아닌 것은 1. 회전비행 2. 전진비행 3. 배면비행 4. 추진비행. 정답은 3. 배면비행입니다. 자, 배면비행이라는 것은 항공기가 뒤집어서 날르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회전익 항공기들이나 무인 멀티콥터는 배면비행은 안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고정익 무인 비행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단거리 임무에 적합하다. 2. 좁은 지역에서도 이착륙이 가능하다. 3. 일반적으로 고정익이다. 4. 연료의 소모가 커서 장기 채공이 어렵다. 정답은 3번. 일반적으로 고정익이다.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단거리 임무에 적합하다는 회전익한테 유리한 거고요. 좁은 지역에서도 이착륙이 가능한 거 역시 회전익에 해당되는 것이죠. 연료의 소모가 커서 장기 채공이 어려운 것도 역시 회전익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가변 로터형 틸트 로터라고도 하고요. 무인 항공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고정익의 수직 이착륙과 회전익의 고속 비행이 가능하다. 2. 단시간 고속 이동 후 단시간에 완료해야 하는 임무에 적합하다. 3. 구조가 복잡하고 시스템의 안전성 확보가 어렵다. 4. 이착륙 시 로터의 수직 양력을 발생시켜 수직 이륙을 한다. 정답은 1. 고정익의 수직 이착륙과 회전익의 고속 비행이 가능하다가 틀린 것이죠. 반대죠. 고정익의 고속 비행과 회전익의 수직 이착륙이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멀티콥터와 헬기의 양력 발생 원리 차이점이 아닌 것은 1. 헬기는 로터의 피치각을 조절하여 양력을 발생한다. 2. 멀티콥터는 프롭의 피치각의 모터 회전수에 의한 양력을 발생한다. 3. 멀티콥터는 변동 피치, 헬기는 고정 피치이다. 4. 멀티콥터는 고정 피치, 헬기는 변동 피치이다. 정답은 3. 멀티콥터는 변동 피치, 헬기는 고정 피치이다입니다. 자,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아닌 것이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고요. 멀티콥터는 고정 피치입니다. 고정 피치라는 얘기는 우리 멀티콥터의 프로펠러를 보면 이 끈에서 이 단까지 휘어져 있죠. 그렇게 고정이 되어 있지만 헬리콥터 같은 경우는 프롭이라고 부르지 않고 로타라고 부릅니다. 이 로타는 프롭과 다르게 평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와시 플레이트라는 구조를 이용해서 날개의 피치를 직접 변동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멀티콥터의 특성이 아닌 것은 1. 안전성이 뛰어나다. 2. 부품 수가 적다. 3. 구조가 간단하다. 4. 메인 로터와 테일 로터가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정답은 4.
메인 로터와 테일 로터가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가 답입니다. 자, 멀티콥터의 특성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고요. 4번 같은 경우는 회전익 얘기입니다. 회전익 항공기 또는 헬리콥터의 얘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멀티콥터 배터리 및 이론에 관련된 기출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기본적인 배터리 및 모터의 이론을 가볍게 짚고 나서 기출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배터리는 1차 전지, 2차 전지로 구분이 됩니다. 1차 전지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리모컨, 장난감, 시계 등에 사용하는 AA나 AAA 건전지를 1차 전지라고 합니다. 이 1차 전지는 충전이 불가하기 때문에 한번 사용하고 버립니다. 2차 전지는 충전이 가능한 전지입니다. 니켈 카드뮴, 니켈 수소, 리튬 이온, 리튬 폴리머 등이 있습니다. 그럼 2차 전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2차 전지는 니켈 카드뮴, 니켈 수소, 리튬 이온, 리튬 폴리머로 구분이 되고, 현재 무인 비행 장치에 사용되는 배터리는 거의 리튬 폴리머 배터리가 사용이 됩니다. 이유는 내부 전해액이 액체 형태가 아닌 고분자 전해 물질의 젤 형태의 전해액을 사용해서 무게가 가볍고 다양한 모양과 크기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크기에 비해서 에너지 저장 밀도가 크고 또 전기 모터에 전원을 공급하는데 높은 방전율을 갖고 있어서 순간 큰 힘을 낼 수 있고, 니켈 카드뮴이나 니켈 수소와 달리 메모리 현상이 없어서 멀티콥터 배터리에 적합합니다. 각 배터리별 특징은 표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터리 사용 및 보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터리 사용 및 보관 방법은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외우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배터리 사용 및 보관 방법. 완충 후 2에서 3일 이내에 사용할 것. 과충전 4.2V 이상 충전하지 말 것. 과방전 2.9V 이하로 방전하지 말 것. 장기간 보관 시 3.6V에서 3.8V로 보관할 것. 상온에서 보관할 것. 적정 온도는 22도에서 28도. 낙하 및 충격을 주지 말 것. 배터리 셀 손상 시 손상된 셀은 폐기할 것. 폐기 시 소금물에 하루 동안 담궈 놓은 뒤 폐기할 것. 다음은 모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험에는 화면의 표의 BLDC 모터와 DC 모터의 차이점 및 장단점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됩니다. 아래 BLDC와 DC 모터의 내용을 숙지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현재 출시되는 멀티콥터는 왕구용 및 저가 드론에는 DC 모터가 사용되고, 취미 및 산업용에 사용되는 고가 드론에는 대부분 BLDC 모터가 사용이 됩니다. 표를 확인하시고 BLDC 모터와 DC 모터의 특징 그리고 장단점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배터리와 DC 모터의 이론을 알아봤습니다. 그럼 바로 기출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배터리 충전 및 관리 요령으로 맞는 것은 어느 것인가? 1. 배터리가 배가 부풀어도 계속 충전한다. 2. 충전이 될 때까지 자리를 비우지 않는다. 3. 배터리 매뉴얼보다 전압을 높여 충전한다. 4. 30도 이상 상온에서 관리한다. 정답은 2. 충전이 될 때까지 자리를 비우지 않는다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배터리 사용 시 주의사항으로 잘못된 것은 1. 해당 배터리의 전용 충전기를 사용한다. 2. 부풀어 오른 배터리를 수리해서 사용한다. 3. 비행 중 배터리 부족 경고 등이 점등되면 즉시 착륙한다. 4. 매 비행 전 항상 배터리를 완충하여 사용한다. 정답은 2. 부풀어 오른 배터리를 수리해서 사용한다입니다. 사용하는 배터리가 부풀어 올랐다는 것은 수명이 다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폐기해야 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초경량 비행장치에 사용하는 배터리가 아닌 것은 1. 리튬 폴리머 2. 니켈 수소 3. 니켈 CH 4. 니켈 카드뮴 정답은 3번 NiCH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리튬 폴리머 배터리 보관 시 주의사항으로 잘못된 것은 1. 고온의 차량에 배터리를 보관하지 말 것 2. 손상된 배터리나 완충 상태에서 배송하지 말 것 3. 배터리를 낙하, 충격, 파손시키지 말 것 4. 겨울에 전열기구를 사용해서 뜨거운 곳에 보관할 것 정답은 4. 겨울에 전열기구를 사용해서 뜨거운 곳에 보관할 것입니다. 전열기구를 사용해서 뜨거운 곳에 보관을 하면 리튬 폴리머 배터리가 폭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리튬 폴리머 배터리 취급, 보관 방법으로 잘못된 것은 1. 배터리가 부풀거나 손상되었을 때 수리해서 사용한다. 2. 전격 용량 및 드론에 지정된 배터리를 사용한다. 3. 배터리는 영하 10도에서 40도의 온도 범위에서 사용한다. 4. 빗속이나 습기가 많은 장소에 보관하지 않는다. 정답은 1. 배터리가 부풀거나 손상되었을 때 수리해서 사용한다입니다.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1번이 답입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멀티콥터 배터리 관리 및 운용 방법 중 틀린 것은 1. 저전압 경고 점등 시 최대한 빨리 착륙한다. 2. 매 비행 시마다 완충된 배터리를 사용한다. 3. 전원이 인가된 상태에서 배터리 제거가 가능하다. 4. 전격 용량 및 지정된 배터리를 사용해야 한다. 정답은 3. 전원이 인가된 상태에서 배터리 제거가 가능하다입니다. 자, 틀린 방법이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비행 중 조종기의 배터리 경고음이 울렸을 때 취해야 하는 행동은 1. 재빨리 송신기의 배터리를 예비 배터리로 교환한다. 2. 경고음이 꺼질 때까지 기다린다. 3. 기체를 원거리로 이동시켜 제자리 비행으로 대기한다. 4. 즉시 기체를 착륙시키고 시동을 정지한다. 정답은 4. 즉시 기체를 착륙시키고 시동을 정지한다입니다. 자, 배터리 경고음이 울렸을 때는 즉시 기체를 착륙시키고 시동을 정지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무인 멀티콥터 배터리 사용 요령으로 틀린 것은 1. 매 비행 시마다 배터리를 완충시켜서 사용한다. 2. 정해진 모델의 충전기만 사용 가능하다. 3. 10일 이상 사용하지 않고 보관 시에 완충시켜야 한다.
4. 충전 완료 시 배터리를 분리한다. 정답은 3. 10일 이상 사용하지 않고 보관 시 완충시켜야 한다입니다. 자, 틀린 것이기 때문에요. 10일 이상 사용하지 않고 보관할 경우에는 완충시켜서는 안 되고 3.6V에서 3.8V 정도로 보관을 해야 합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10A로 1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면 배터리의 용량은 어떻게 표기되는가? 1. 0.1A 2. 1AH 3. 10AH 4. 100AH 정답은 3. 10AH입니다. 이 계산 방식은 10A 곱하기 1시간 1hour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전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전지란 화학 반응을 발생시켜 전기를 얻는 장치를 말한다. 2. 건전지, 배터리 등은 화학 전지를 일컫는 용어들이다. 3. 배터리의 종류는 크기에 따라 나눈다. 4. 배터리는 1차 전지, 2차 전지로 나눈다. 정답은 3. 배터리의 종류는 크기에 따라 나눈다입니다. 자, 배터리의 종류는 1차 전지, 2차 전지로 나눈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자, 문제는 틀린 것이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 되겠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무인 멀티콥터의 배터리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1. 주로 리튬 이온 폴리머이다. 2. 매번 충전시킬 필요가 없다. 3. 배터리의 중요한 정보를 표면에 표기한다. 4. 서로 다른 배터리를 직렬 또는 병렬로 연결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 정답은 2. 매번 충전시킬 필요가 없다 입니다. 배터리를 사용하기 전에 매번 충전을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알맞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배터리 정비 시 주의사항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1. 과도하게 방전시키면 안 된다. 2. 배터리를 자주 바꿔줘야 한다. 3. 한 번 정해진 수명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4. 항상 모니터링 해야 한다. 정답은 1. 과도하게 방전시키면 안 된다입니다. 리튬 폴리머는 과도하게 방전을 시키면 셀에 손상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방전을 시키면 안 된다가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배터리의 중요한 정보들을 표면에 표기하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셀 개수 2. 전압 3. 소재 4. 방전율 정답은 3. 소재입니다. 옆에 배터리 사진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리튬 폴리머 배터리의 표면에는 배터리의 정보들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먼저 3셀이라고 써 있는 것은 셀의 개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11.1V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전압, 35C라고 써 있는 것은 방전율, 그리고 1500mA라고 써 있는 것은 용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리튬 폴리머 배터리들도 같은 정보를 표시를 하고 있고요. 단 소재에 대한 내용은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 것, 정답은 3번 소재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무인 멀티콥터가 호버링 중 모터에 열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1. 하중이 많이 나갈 때 2. 기온이 30도 이상일 때 3. 조작키를 조작 중일 때 4. 착륙할 때. 정답은 1. 하중이 많이 나갈 때입니다. 자, 멀티콥터에 하중이 많이 나간다는 것은 배터리의 소모가 많아진다는 거고요. 배터리 소모가 많아진다는 것은 소비 전류가 많다는 겁니다. 그만큼 모터에 부하가 가기 때문에 모터에 열이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모터의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BLDC 모터는 ESC 변속기가 필요 없다. 2. DC 모터는 BLDC 모터보다 수명이 더 길다. 3. BLDC 모터는 브러쉬가 있는 모터다. 4. DC 모터는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정답은 4. DC 모터는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가 답입니다. DC 모터는 브러쉬가 있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자, 이 문제는 보기를 한번 보자면 1번 BLDC 모터는 변속기가 필요 없다고 하는데 BLDC 모터는 변속기가 필요하죠. 자, 2번 DC 모터는 BLDC 모터보다 수명이 더 길다 라고 되어 있지만 그게 아니라 BLDC 모터보다 수명이 더 짧죠. BLDC 모터는 브러쉬가 있는 모터이다가 아니고 BLDC 모터는 브러쉬가 없는 모터죠. 다음 문제입니다. 비행 전 점검 시 모터의 점검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모터 장착 상태 점검 2. 이물질 점검 3. 베어링 점검 4. 오일 주입 상태 점검. 정답은 4. 오일 주입 상태 점검입니다. 오일은 엔진에 들어가는 소모품입니다. 모터에는 오일이 주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무인 멀티콥터의 동력 장치로 적절한 것은 1. 터빈 엔진 2. 전기 모터 3. 가솔린 엔진 4. 로터리 엔진. 정답은 2. 전기 모터입니다. 자, 이런 문제는 맞추라고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무조건 맞추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준비된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